아,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강의는요, 2024년 2월에 예정되어 있는 변리사 1차 시험을 위한 것입니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에 1교시에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산업재산권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산업재산권법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몰랐겠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걱정되는 게 특허, 상표, 디자인 상호 간에 뭐 비슷하거든요. 다른 것도 있고 대부분의 수험생분들께서는 다름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뭐 상표나 디자인 강의할 때도 특허랑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산업재산권법 상호 비교표를 IP 클래스랑 윌비스 사이트에 올려드렸고요. 그 자료를 이제 가지고 독학으로 공부하시면서 또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수험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는 건데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만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상호 간에 어떤 차이점이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인 차이점은 방금 말씀드린 IP 클래스 사이트와 윌비스 사이트에서 산업재산권법 상호 비교표를 다운받으셔서 상호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상당하거든요, 분량이. 그래서 지금은 시험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게 적어도 이 정도 날짜라는 느낌으로 간추려 봤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상호 비교가 기출이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기출되고 있죠. 기출 문제를 참고하면. 그래서 우리 적어도 이 정도는 보자라고 해서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요 자료로 보게 될 거고요. 짧게 준비했고 이해는 배제하고요. 팩트만 탁탁 전달드리는 식으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2024년 2월 변리사 시험을 위한 것입니다. 2025년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보지 마시고 그 자료로 공부하시고요. 현재 올라와 있는 자료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만 비교되어 있는데 법만 있어요. 법만. 하위 법령은 들어있지 않은데 제가 올해 시험 말고 내년 시험을 위한 자료는 하위 법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필요한 부분은 삽입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는 각자 잘 하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 정도 알고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특허법 2조 3호에 실시라는 개념이 있죠. 특허법 실시. 특허의 실시에는 수입은 있어요. 하지만 수출은 없죠. 그래서 수입 있고 수출은 없어요. 반면에 디자인과 상표는 수입, 수출 모두 다 있습니다. 결국 특상디 모두 수입은 실시 또는 사용으로 보는데
수출은 상표 디자인은 수출도 실시 또는 사용으로 보지만 특허는 그렇게 보지 않죠. 특허고요. 얘가 상디. 그래서 첫 번째 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기간은 법정 기간과 지정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어떤 법정 기간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느냐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법 보시면 제132조의 17, 즉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은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 보호법과 상표법에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물론 특허법에 없는 제도죠. 보존각하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 역시 연장의 대상이 되고요. 또 특허법에 없는 제도죠.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존 기간까지 연장의 대상이 됩니다. 거불심 청구 기간, 보각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은 법정 기간으로 연장이 되는데 특허는 이건 있지만 이건 없는 거고요. 상디는 다 있는 거죠. 다 이런 차이가 있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특허 처음에 배우실 때 특허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특허법상 법정 기간 중에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만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특허에서만 국한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상표랑 디자인에까지 확장돼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디는 보각 결정 불복 심판과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존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사망 보시면 지정 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허법 보시면 심판장이 변경하죠. 심판장이 지정 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의 주체가 특허에는 심판장이라고 나와요. 근데 상디에는 심판장은 물론 심사관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허는 없죠. 팩트만 아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디자인과 상표에는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만 힌트를 드리고요. 그냥 결론만 띡띡 알고 가세요. 세 번째 거, 그 다음 거 확선이죠. 일단 확선은 특허, 디자인, 상표 중에서 상표는 확선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디자인할 때 확선은 신규성의 연장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상표는 신규성도 없기 때문에 확선도 없습니다. 특허와 디자인에서 확선의 예외가 있죠. 출원인이 동일하면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하면 확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특허는 선출원의 발명자와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면 확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에서는 창작자가 동일해도 확선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은 출원인 동일 하면 확선 적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창작자가 동일해도 확선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특허는 선출원의 발명자와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면 확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확선은 동일자 출원은 적용 안 하죠. 동일자 출원은 선출원주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요 발명자의 차이점이 있죠. 특허는 발명자가 동일하면 확선을 예외로 보는데 디자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지위에 볼게요. 특허는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에는 당연히 없죠. 신규성이란 제도가 없으니까.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굳이 적어드린 이유는 디자인은 과거에 6개월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둘 다 12개월이 됐죠. 차이점은 뭐냐면 절차입니다. 특허법 30조 2항 3항에는 공지외에 조장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은 이와 같은 절차 규정이 있었어요. 언제 주장하고 언제까지 증명서를 내라 이런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자인에서는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되기 전과 비교해 보면 그럼 신상예에 대해서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 주장하고 언제까지 증명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분쟁이 생겼을 때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주장하고 증명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디자인 등록 후에도 무효 심판이 청구되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고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역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등록 사유 보겠습니다. 자, 부등록 사유로 특허에 32조가 있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두 가지죠. 공소양속이나 공중위생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공소양속은 특, 상, 디 모두 다 부등록 사유입니다. 하지만 공중위생은 특허에만 있어요. 공중위생과 관련된 발명은 대표적으로 의약품과 화장품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상표나 디자인은 그 의약품 자체나 화장품 자체를 보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래서 보호의 객체가 발명이냐 아니면 상표냐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중위생은 특허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출원주의 보겠습니다. 선출원주의는 특허, 디자인, 상표에 모두 있죠. 특허는 선출원 발명과 후출원 발명이 동일할 때, 디자인은 동일 유사할 때, 상표 역시 동일 유사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일자 출원에 있어서 협의제에 의하게 되는데 협의 불성 또는 불가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디자인 역시 어느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추첨에 의하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하나 더 협의제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특허를 못 받았을 때 특허는 이거 자체가 공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자인 이거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확선의 지위도 나오는 걸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박스로 넣어놨습니다. 디자인보호법 56조 이게 이제 공개의 대상이 되겠고요. 이어서 우선권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권은 조야구주와 국내우주가 있죠. 국내우주와 조야구주가 있어요. 국내우주는 이제 특상디에서 상디에는 없죠. 특허에만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반면에 조야구주는 특상디 모두에 있습니다. 조야구주 특허는 일국 출원일부터 우리나라 이국 출원일까지 언제 이 우선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1년이에요. 12개월 이내 출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규정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허법 54조 2항 보세요. 2항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 출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4항 5항 보세요. 특허법 5항 5항 보시면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일국 출원일부터 6개월이죠. 1년이 아니고 디자인은 6개월로 가고요. 상표도 1년이 아니고 6개월이 됩니다. 우선 기간이.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디자인 51조, 상표 46조 2항 보시면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4항 보시면 증명서류 제출 기간이 1년 4월, 최우선일부터 1년 4월이 아니라 이때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디자인 3개월이고요. 상표 역시 이때부터 3개월로 갔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 5항 보시면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 출원 시 주장하죠.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4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 즉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3개월에다가 플러스 디자인은 2개월을 더 줍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하죠. 우선권을 주장했고 정당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허 상표에 없죠. 자, 그리고 이어서 디자인 보호법 51조의 2 보시면 1항 제5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한 자, 우선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우선권 주장한 자가 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고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할 수도 있고요. 우선권 주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7항 보시면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즉 1년이죠. 1년 요건 갖춘 자는 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을 보정 추가할 수 있다. 이거 이내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51조의 3 보시면 우선권 주장기간의 연장, 우선권 주장기간 이걸 말해요. 6개월.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6개월 플러스 2개월을 더 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특허부터 1국 출원일부터 우리나라 출원일은 1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디자인은 1국 출원일부터 2국 출원일까지 6개월, 상표도 6개월. 그런데 디자인은 2개월 추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증명서류. 특허는 1국 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내라라는 거고요. 디자인은 상표랑 디자인은 우리나라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 증명서류 내라는데 디자인은 플러스 2개월 더 가는 거고요. 또 우선권 주장의 보정 추가는 특허와 디자인에서 되는데 증명서류 제출 기간 똑같죠. 1년 4개월 아니면 3개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상호 비교를 잘 해주셔야 돼요. 복잡하니까. 이어서 심사 보겠습니다. 심사. 일단 심사는 심사 청구 그리고 우선 심사가 있는데 특허에 있고 상 뒤에는 없어요. 특허는
출원 순에 따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심사 청구 순에 따라 심사하죠. 상표 디자인은 출원 순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심사를 볼게요. 우선 심사는 특, 상, D 다 있어요. 특상 D 다 있어요. 그런데 우선 심사 사유를 볼게요. 특허 1호 보시면 출원 공개 후 이렇게 나오죠. 무단 사용의 경우에는 우선 심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는 출원 공개가 되어야 우선 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역시 출원 공개 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출원 공개 후 무단 사용의 경우에는 우선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표는 출원 공개 후가 아니라 출원 공개라는 제도가 없죠. 그래서 출원 후로 규정하고 있어요. 출원 후. 이거 출원 공고 후로 나오면 틀린 겁니다. 출원 공고됐다라는 말은 이미 심사 착수했는데 무슨 우선 심사 신청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선 심사 사유 중에서 무단 사용의 경우에는 출원 공개를 요건으로 하는 특허 디자인과 달리 상표는 출원 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절차 계속 신청 제도 볼게요. 절차 계속 신청 제도는 절차 계속 신청 제도는 뭐냐면 연장이랑 달라요. 우리 특실디에 거절이후 통지하면 의견서 제출 기간을 특상디에서 의견서 제출 기간을 2개월을 줍니다. 그 2개월이란 기간 연장 가능해요. 그 2개월이란 기간은 지정 기간이죠. 그 지정 기간 연장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연장 말고 절차 계속 신청 제도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연장이라는 거 관련이 없어요. 따로 있고 특, 상 뒤에서 상에만 있습니다. 상. 그래서 55조 거절 이후 통지 3항에 있죠. 상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출원 공개 볼게요. 출원 공개는 특, 상 뒤에서 특 뒤에만 있죠. 상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출원 공고는 출원 공개랑 완전 다른 제도고요. 특허의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 강제 공개 제도가 있고 디자인은 이게 없죠. 1년 6개월 공개되기 전이라도 신청에 의해서 조기 공개되고요. 디자인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은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된다. 그리고 조기 공개 신청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디자인은 이런 내용 없고요. 신청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요게 디자인 보호법의 기출이 자주 돼요. 여기 3항에 있죠. 최초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최초. 두 번째 줄에 최초의 디자인 등록 여부 결정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에 없고 공개되는 게 하나 더 있죠. 플러스 알파. 이게 뭐죠? 아까 봤던 거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 협의제를 적용하는데 어느 누구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는 디자인은 공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출원 공개가 되면 그 출원 공개에 따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65조 특허법. 65조 1항 보시면 출원 공개가 있은 후 무단 사용자에게 서면 경고할 수 있다라고 하죠. 공개 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즉 서면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원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죠. 디자인은 마찬가지로 출원 공개 후 서면 경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서면 경고하기 위해서 출원 공개가 돼야 되니까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상표는 출원 공개라는 제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출원 후 서면 경고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출원 공고 후 하면 틀리다. 죄송합니다. 우선 심사랑 헷갈렸네요. 출원 공고 후로 돼야 돼. 출원 공고 후.
출원 공고 후 서면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 공고 전이라도 출원서 사본을 제시해서 서면 경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서 사본을 제시해서 서면 경고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은 상표법에만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상금 청구권 또는 손보청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표부터 보면 상표는 경고가 필수예요. 따라서 경고를 받은 때부터 설정 등록 시까지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할 수 있어요. 뭘 보상금 청구할 수 있냐면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특허랑 디자인은 똑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경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경고를 받거나 또는 안때부터 안때라고 했는데 뭘 알았냐면 출원 공개된 사실을 안때부터를 말해요. 서면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사실을 안때부터 설정 등록 시까지에 대해서 그 발명에 또는 디자인의 실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 합리적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차이점 찾아보겠습니다. 특허랑 디자인은 경고가 필수가 아니에요. 안때부터도 행사할 수 있어요. 공통점 설정 등록 시까지예요. 이거 특허 결정 시까지라고 하면 틀려요. 또는 등록 결정 시까지라고 하면 틀려요.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해서 설정 등록 시까지, 이것도 설정 등록 시까지입니다.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차이점, 합리적인 보상금 상당액이냐 아니면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이냐 다르죠. 다르다. 두 가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권보정 보겠습니다. 직권보정은 특상디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직권보정을 언제 할 수 있냐? 이게 다릅니다. 특허는 특허 결정할 때, 디자인은 등록 결정할 때, 상표는 등록 결정할 때라고 하면 틀려요. 출원 공고 할 때가 아니야. 출원 공고 결정할 때. 여러분 출원 공고 할 때 하면 틀려요. 출원 공고 결정할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항 보시면 직권보정이 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이 특허 디자인에는 있고 상표에는 없죠. 상표에는 일단 2024년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일인 2024년 2월 이게 시험 범위입니다. 를 기준으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험일을 기준으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심사 청구 보겠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특상디에 다 있죠. 특상디에 다 있어. 그런데 특상디에서 재심사 청구할 때 특허는 거절 결정, 디자인도 상표도 거절 결정에 대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특허 굉장히 특이해. 플러스 특허 결정을 받아도 재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과 상표는 등록 결정 받으면 재심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구별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취소 신청, 이의 신청 볼게요. 취소 신청, 이의 신청. 취소 신청 기간, 이의 신청 기간이 좀 다릅니다. 구두로 하겠습니다. 특허 취소 신청은 132조의 2의 1항에 설정 등록일부터 등록 공고일로 6개월. 디자인은 설정 등록이 된 날부터 일부 심사 등록 공고일로 3개월. 이거 3개월, 6개월이 다른 거죠. 상표는 출원 공고일부터 2개월 이렇게 됩니다. 특허는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 공고 있겠죠. 디자인도 설정 등록이 있겠고 일부 심사 등록 공고가 있겠고요. 상표는 설정 등록이 아니라 출원 공고죠.
특허는 설정 등록일부터 등록 공고일로 6개월이니까 이렇게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6개월이라는 말이죠. 이게 6개월.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3개월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 기간에. 상표는 출원 공고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고요. 얘네들은 법정 기간입니다. 연장 되겠어요? 안 되겠죠. 법정 기간 연장 가능한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부심 청구 기간 그리고 보존각하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전 기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전 기간을 볼게요.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전 기간. 상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의 신청했어요. 이의 신청의 이유 등의 보전 기간은 이의 신청 기간이 여기죠. 이때부터 2개월, 30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할 수 있어요. 이 기간. 이게 중요해. 요 30일의 기산점이 중요한데 기산점을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가 돼요.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즉 요때부터 30일이 아니라 이의 신청 기간인 2개월이 지난 후 30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디자인은 요때 이의 신청할 거예요. 이의 신청했다라고 할게요. 이의 신청. 그럼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은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규정 보시면 디자인보호법 69조에 이의 신청한 날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 상표는 이의 신청이 기간이 지난 후 30일. 그러니까 상표는 30일의 기산점이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가 되고요. 디자인은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되셨습니다. 이어서 94조 특허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특허법은 특허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요. 디자인권은 동일한 디자인은 물론 유사 디자인까지 독점하게 되고 상표는 동일 범위에서만 독점하게 되죠. 유사 범위에서 독점권이 있는 건 디자인보호법만 있습니다. 자, 금지권은 동일, 유사, 동일, 유사 이렇게 되는 거죠. 특허는 역시 동일입니다. 균등도 동일이에요. 동일 범위에까지만 그 금지권이 있죠. 그래서 94조, 92조, 89조는 이제 전용권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 유사 범위 전용권이 있는 건 디자인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 97조.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디자인보호법은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 기재 사항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등록 상표는 역시 출원서 그리고 지정 상품도 출원서나 뭐 전환등록 신청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호 범위 이렇게 정해요. 자, 주의할 거 디자인 기출인데요. 디자인 기출인데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사진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서 정해진다가 옳은 지문입니다. 만약에 등록 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주어가 이렇게 나오면 틀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유사 디자인까지 전용권, 금지권 다 있는데 여기가 등록 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 들어가면 틀리나요? 틀립니다. 조문 보세요. 93조.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 이렇게 나와요. 유사 디자인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디자인보호법 93조에 따라 정하고 유사 범위는 해석에 의해서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유사 범위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이어서 이용저촉 관계인데요. 98조 볼게요. 특허 발명, 특허법. 세 번째 줄에 제가 특허 발명에 밑줄 그어 놨고요. 다음 줄에 보시면 이용 관계가 있죠.
즉 선특허 발명과 후특허 발명 사이에 이용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허락이나 통실의 심판을 의하면 되겠고 상표법 먼저 볼게요. 상표법 92조 에는 이용관계라는 개념이 없어요. 상표는 이용이라는 개념이 없죠. 잠깐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디자인보호법 95조 디자인보호법 95조는 1항, 2항으로 나눠져 있어요. 1항은 두 번째 줄에 등록 디자인 2항은 두 번째 줄에 유사 디자인 이렇게 나와요. 이해는 뭐 각자 하셔야 돼요. 지금 팩트만 전달드립니다. 95조 1항에서는 등록 디자인이 선출원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등록 상표를 이용 이것도 나와요. 이거 상표에서 이용 관계 없는데 왜 여기 등록 상표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디자인은 디자인 따로 각계격파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항에서 유사 디자인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유사 디자인이 세 번째 줄에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 디자인 역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저촉 관계에 디자인권이 들어가죠. 디자인권. 이거 왜 들어가죠? 선출원주의 판단할 때 후출원의 유사 범위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거 디자인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먼저 뒤에 보시면 3항에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권에 저촉되는 것도 있어요. 이 경우에 허락에 의해서 실시를 도모해야 되고 통실의 심판 안 됩니다. 저작권은. 그리고 상표 보시면 저작권과 이용은 없고 저작권과 저촉이 있죠. 저작권과 저촉. 그래서 저작권과 저촉이 되어 있고요. 상표는 이용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허락 동의 똑같은 말입니다. 통실의 심판 없고요. 이 정도 구별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특허법 126조에 침해 금지 뭐 예방 청구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디자인보호법 113조에도 비슷한 조문이 있고요. 상표법 107조에도 비슷한 조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표법 107조 3항 쭉 읽어보세요. 107조 3항을 저희는 임시조치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특, 상 뒤에서 상에만 있습니다. 임시조치. 자, 이어서 과실추정 또는 고의추정 보겠습니다. 특허랑 디자인 읽어보세요. 특허랑 디자인 읽어보니까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 과실을 추정하는 조문이 있어요. 상표는 과실추정 규정 조문이 없고 특, 디, 상에서 상표에는 과실추정이 없죠. 하지만 판례에 의해서 과실추정 해주죠. 상표에는 대신 있는 게 뭐예요? 고의추정이죠. 고의추정. 고의추정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 상표만 다른 거예요. 상표만. 하지만 상표만 과실추정 규정이 없지만 판례에 의해서 과실을 추정해 준다. 그리고 플러스 고의추정이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 특허는 없습니다. 특허는 보각 결정 불복 심판이 없고요. 상표 디자인에만 있는 제도죠. 자, 마지막으로 침해죄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허권 침해죄는 반의사 불벌죄, 디자인도 반의사 불벌죄, 상표만 비침고죄로 규정하고 있죠. 비침고죄. 침해죄를 보면 특, D, 상이 이렇게 다른데 특디는 반의사 불벌죄, 상표는 비침고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재산권법 상호 비교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혹시 상호 비교가 잘 안 돼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다,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